수업은 나또나의 문제 현재 7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7개 풀어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을 겁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불나랑 나또나에 관련된 질문을 받을 거고요. 승민이, 오늘은 교재 가져왔습니까? 아이, 잘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번도 안 가져오다가 이제 가져왔어요. 그렇지. 화요일날 내가 준 거니까. 한 번도 안 가져왔다. 이제 드디어 가져왔어요. 일단 확인할 거고요. 1교시에는 그래서 문제풀이 해드리고 질문 받을 거고요. 2교시랑 3교시에는 주말에 했었던 것처럼 문제 풀 겁니다. 기출 1회랑 2회 풀 거예요. 지난번 주말에 풀었던 건 기출 유사였었고요. 기출 1회, 2회인데 아마 조금 쉬울 겁니다. 주말에 봤었던 것보다 조금 쉬울 거고요. 우리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점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교시, 3교시에는 기출 1회, 2회 시험 볼 거고 그 다음에 4교시부터는 그 푼 거에 오답유사, 주말에 한 것처럼 오답유사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거 다 하면 채점하고 질문하고 하는 거 할 거고요. 다 끝나고 나면은 과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갈 과제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과제는 나또나, 이따 적어드리긴 할 텐데 나또나 2단원 1번부터 124번까지랑 불나 2단원 27페이지에서 31페이지, 36에서 40페이지 이렇게입니다. 됐죠? 학교에서 수행 안 합니까? 수학 수행 할 때가 됐는데요. 예선 오늘 보내줬고요. 안 해요, 니는? 학교를 잘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물레는 언제 시험 보는지 나왔습니까? 물레 아니죠. 물레가 아니고 백석이죠. 백석은 언제 시험 보는지 나왔나요? 알려줬구나. 알려줬구나. 물레가 안 알려줬구나. 프린트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없나요? 니네가 프린트 있죠? 프린트 가져왔나요? 새 놈이 있는데 아무도 안 가져오는 게 말이 됩니까? 니네 이번에 프린트에서 많이 나오는데 프린트에서 많이 나올 거고 어려울 거다. 프린트 문제 변형할 거다라고 했다고. 끄덕끄덕만 하지 말고 그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세아가 가져오기로 했어요? 그냥 나가서 싸워요 일단. 가져오세요. 가져오셔요. 그래, 내일 오니까 내일 가지고 오세요. 예, 너요. 너 내일 와야 되잖아. 프린트를. 상관없어요. 예, 무슨 문제 나왔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응. 응. 프린트를 따로 나눠준 게 아니라고요? 응. 그럼 니네 문제를 안 적었어요? 잘했습니다. 당연히 적어야지. 야, 풀이만 적어서 뭐 할 건데? 풀이만 보고 문제를 어떻게 알아낼 건데? 나중에 다시 안 풀어볼 거야? 녹화되고 있어서 그 선생님이 굉장히 어렵게 낼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리고 본인이 변형한 문제로 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녹화되고 있어서 심한 말은 못하겠어요. 자, 그러면 나또나 보자. 나또나. 이거 아닌데. 이거 말고요. 자, 나또나는 1단원. 이번에 숙제 1번부터 156번까지 해서 개 많았습니다. 둘 다 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출석 꼭 하도록 해요. 알겠죠? 지금 찍으려면 데스크 가서 찍어야 돼요. 저기가 안 돼요. 빨리 찍고 오세요. 가서. 일찍은 오셨는데 안 찍고 계셨었네요. 자, 나또나 스텝 1입니다. 몇 페이지냐? 16페이지네요. 16페이지 67번 보겠습니다. 67번.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리수 중에는 무한소수도 있다. 맞죠? 유한소수 있었고 무한소수 있었는데 무한소수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순환소수랑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있었는데 이 두 개가 유리수였고요. 이 친구가 무리수였죠. 그러니까 분명히 유리수 중에는 순환소수, 즉 무한소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거였고요. 니은 실수 중에서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일 수 없죠.
유리수와 무리수는 서로 배타적인 형태의 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수를 나누면 유리수냐 아니면 무리수냐로만 나뉩니다. 실수 중에 유리수도 무리수도 아닌 거 없고요. 동시에 해당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1과 루트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이거 늘 성립합니다. 1과 루트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도 있어요.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에는 늘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원래 무한의 개념이나 그 무한소의 개념을 이용해야 되는 거라서 그냥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트 3과 루트 8 사이에는 무리수가 3개 있다. 아니에요. 어떤 두 수 사이에는 무조건 무한히 많은 무리수와 무한히 많은 유리수가 있습니다. 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 친구는 모두 무리수다. 맞네요. 아이고, 이거 맞죠? 이거 맞는 거죠. 유리수여도 무리수여도 맞는 거였습니다. 근호를 사용하여. 여기서 근호라는 표현, 루트를 말하는 거죠. 네, 루트를 말하는 겁니다.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아니죠. 루트 4 같은 경우는 무리수가 아니고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됐죠? 이런 문제가 사실상 한 문제에 여러 개를 때려박아 놓은 거라서 하나라도 모르면 틀리는 거라 오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말을 바꾼 거 혹은 이게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나중에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에 루트 3과 루트 8 사이에는 무리수가 무수히 많다 하면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렇게 좀 바꿔서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음 100번입니다. 100번. 자,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라지 n x라고 했대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함수로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x에 얼마를 집어넣은 거예요? 2를 집어넣었죠. 그러면 x에 2를 집어넣었을 때인 n2. n2는 루트 2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라고요. 루트 2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루트 2가 대충 얼마예요? 1점 몇이죠? 그걸 표현한 게 이 친구인 거예요. 1점 몇이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럼 1점 몇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한 개니까 1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거의 값은 이라고 했는데 20개나 있어요. 20개를 일일이 더하는 건 아니겠죠? 변화가 생기는 순간을 찾을 겁니다. 그러면 nx 했는데 1이 나온다는 건 x가 뭐보다는 작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2보다는 작은데 1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1점 몇이나 1이 나와야지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nx가 2가 나온다는 건 들어오는 친구가 2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3보다는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2점 몇 이런 식으로 나오면 nx는 2가 되는 거죠. 2여도 2가 되는 거고요. 3이 나온다는 건 x가 얼마랑 얼마 사이인 거예요? 3과 미안해요. 루트 x죠. 미안해요. 루트 x가 3과 4 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x가 3점 몇 혹은 3 이렇게 되면 3이 나온다는 겁니다. 4면요. 루트 x가 4와 5 사이에 있어서 4점 몇이면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볼래요? 선생님이 한번 설명한 적 있었어요. 방학 때. 4점 몇인데 4를 가져오고 3점 몇인데 3을 가져와요. 2점 몇인데 2를 가져와요. 1점 몇인데 1을 가져옵니다. 사실 이 친구는 여기 있는 수의 무엇이라고 봐도 되나요? 3점 몇에 3을 가져왔어. 그럼 사실 뭐라고 봐도 돼요? 정수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는 말을 돌려서 표현했지만 똑같은 이야기로 이야기를 한다면 루트 x의 정수 부분이라고 써도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럼 루트 x가 1과 2 사이에 있다는 건 x는 얼마? 1과 4 사이에 있다는 이야기고요. 루트 x가 2와 3 사이에 있다는 건 4와 9 사이에 있고 요거는 9와 16 사이에 있고 16과 25 사이에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x에 들어오는 건 20까지밖에 없죠. 누가 발로 잡니까? 찾지 마.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x가 얼마일 때? 1, 2, 3일 때 1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가 나오는 건 4에서 8까지, 그 다음에 9에서 15까지, 16에서 20까지 하면 4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1이 몇 번, 2가 몇 번, 3이 몇 번, 4가 몇 번인지 찾으면 되겠죠? 1은 몇 번 나와요? 3번. 2는요?
4, 5, 6, 7, 8이니까 5번이죠. 그 다음에 9부터 15까지면 몇 번이에요? 7이죠. 16에서 20이면 5개죠. 그렇게 해서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123번입니다. 세아씨 뭐 적거나 그럴 생각은 없는 거예요? 아, 풀었어도 선생님이 정수 부분 이거 적어줬잖아요. 그럼 좀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수 부분을 적어놓진 않았을 테니까. 자, 다음 123번입니다. 네, 이거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서 풀어드리려고 하고요. 정삼각형은 외웁시다. 이건 고등 내용에서도 나와요. 정삼각형은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같은 곳에 떨어집니다. 네, 정삼각형은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같은 곳에 떨어지고요. 이 문제에서는 쓰이지 않지만 이등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 있죠? 이등변 삼각형은 밑변에 수선을 떨군 이 중선 있죠? 이 중선 위에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일렬로 존재합니다. 누가 위에 있냐, 누가 밑에 있냐는 둔각이냐, 예각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모두 일직선 사이에 있고요. 정삼각형은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같은 곳에 떨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외심이죠? 그럼 이런 식으로 원이 생긴다는 거고 문제에선 이 길이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이를 물어보고 있지만 이거는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요.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똑같은 데 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떨궜을 때 2대 1로 떨어지는 곳이라는 거죠. 뭐예요? 무게중심이라고요. 무게중심. 그럼 무게중심을 요 꼭지점에서부터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한 변의 길이가 2x 플러스 4예요. 그럼 여기 길이 1대 루트 3대 2죠. 2에 해당하는 게 2x 플러스 4니까 1에 해당하는 요 길이는 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이 친구의 루트 3배인 루트 3 x 플러스 2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걸 3등분했을 때 중에 2개니까 곱하기 3분의 2를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3분의 2 루트 3 x 플러스 2인데 이걸 문제에서 뭐라고 썼다고요? a x 플러스 2로 적었다고요. 그러니까 a가 얘가 되겠죠. 됐죠?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삼각형은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같은 곳에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의 개념을 활용해서 많이 풉니다. 또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입니다. 131번입니다. 정팔각형이죠. 정팔각형 한 내각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정팔각형 한 내각의 크기 얼마인가요? 135도예요. 정円각형의 내각의 합은 얼마인가요? 정円각형의 내각이요. n-2. 네, n-2예요. 그렇게 외우면 돼요. 되는데 그럼 정円각형은 내각의 크기가 계속 변합니다. 맞죠? 그래서 외울 때는 뭐 물론 그렇게 외우셔도 돼요. 방금으로. 외각의 총합은 얼마인가요? 모든 도형의 외각의 총합은 360도입니다. 360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각이라는 건 요 선 두 개에 의해서 생긴 친구 중에 안에 있는 게 내각, 그리고 막꼭지가 또 내각으로 치고요. 그렇지 않은 이 두 친구가 외각인 겁니다. 그럼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기 때문에 외각의 크기도 모두 같아요. 그리고 외각의 총합이 얼마라고요? 늘 외각의 총합은 늘 얼마? 360. 그럼 여긴 외각 몇 개 있어요? 8개 있죠. 360을 8로 나누세요. 8 나누면 얼마예요? 45도죠. 그래서 외각 하나는 45도입니다. 외각이 45도면 내각은 몇 도겠어요? 135도죠. 일직선이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 지금 내각의 크기는 135도짜리예요. 135도짜리를 이렇게 내려버렸죠? 이렇게 내리면 여기 수직. 그럼 여기 수직이고 이거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무슨 삼각형이 되냐면 여기 수직이고 여기 수직이니까 135도에서 90도를 빼서 45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도형이라고요?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네요.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되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정팔각형의 넓이 물어보고 있는데 안에 있는 넓이가 8이래요. 이거 정사각형인데 8이래요. 그럼 요 길이는 루트 8이겠죠? 맞죠? 그럼 여 길이도 루트 8이에요. 근데 이건 여기가 루트 8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루트 8이란 이야기겠네요. 됐죠? 됐죠? 자, 그렇다면 요 길이는 얼마인가요?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니까. 6시 주무시지 마시고.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대1대 루트 2죠? 루트 2에 해당하는 게 루트 8이니까 여기는 루트 4, 2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사실상 다 나왔어요. 뭐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지만 선생님은 이 도형에서는 이렇게로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로 연결을 하면 전체 정사각형에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뺄 건데 이 네 개는 사실 이 한 친구의 4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아까 여기 루트 4, 2고요. 여기도 2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2 루트 2, 루트 8이니까 2 루트 2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4 더하기 2 루트 2입니다. 그럼 똑같이 여기 길이도 4 더하기 2 루트 2겠죠? 그럼 우리 4 더하기 2 루트 2의 제곱 하면 밖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나올 거고요. 거기서 4개 뺄 거라고요. 근데 요 친구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친구잖아요. 그죠? 밑변 높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머지는 그냥 계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팔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하나, 둘, 셋, 넷을 더해서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는 똑같고요. 됐습니다. 다음 133번이네요. 네. 아까 전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한 거죠. 자연수 x에 대해서 루트 x의 정수 부분을 fx라고 했대요. 아까랑 똑같죠? 네, 아까랑 똑같아요.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나 정수 부분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이거 어떻게 문제 풀었어요? 일일이 넣어서 풀었나요? 아니죠. 정수 부분이 변경되는 순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루트 x가 얼마인 거 찾았어요? 1과 2 사이인 거, 루트 x가 2와 3 사이인 거 이런 식으로 찾아서 x의 범위가 제곱수인 1의 제곱과 2의 제곱인 4 사이인 거, x의 값이 2의 제곱인 4와 9 사이인 거 이렇게 나눴죠.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는 뭐만 있어요? 짝수 번째 애들만 있죠? 짝수 번째 애들만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1, 2, 3까지인데 사실은 저기서는 2밖에 못 오겠죠. 똑같은 문제인데 짝수만 좀 쓴 거예요. 4, 5, 6, 7, 8까지인데 4, 6, 8이에요. 이 친구들은 얼마라고요? 결국 1이고 2인 거라고요. 그럼 다음 친구는 9부터 4의 제곱인 16까지예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짝수는 10, 12, 14까지겠네요. 이 친구들은 3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16부터 25까지인데 문제에서 있는 거는 16, 18, 20까지만 있죠. 이 친구들은 4가 나오겠네요. 짝수 번째 애들만 해서 똑같은 문제는 그냥 짝수 이야기만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곱하면 여기 있는 친구들 1 한 번 곱하고 2를 3번 곱하고 지금은 곱셈이에요. 3을 3번 곱하고 4를 3번 곱하는 거죠. 그럼 4를 3번 곱하는 건 사실 2를 6번, 2를 3번, 3을 3번 곱하는 거니까 이거는 의미 없고요. 결국 뭐 돼요? 2의 9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최종 답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마지막에만 조금 바꿔서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됐고요. 2개 남았어요. 힘내세요. 아직 주무시면 안 됩니다. 142번입니다. 역시 박스 문제죠. 이런 거는 적절한 수를 넣어서 해도 되는데 많이 좀 풀어보셔야 돼요. 예외적인 경우를 찾아내는 게 어려운 거라서 많이 푸셔야 됩니다. 유리수랑 무리수를 더하면 무리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유리수랑 무리수는 서로 계산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에서는 결과물이 무조건 무리수고요. 곱셈은 0이 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으면 유리수인데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으면 A 곱하기 B는 무조건 무리수인데요. 그런 조건이 없으면 A가 0이 아니라면 무리수인데 A 곱하기 B는 유리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일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건 무리수 맞습니다. 그
다음에 A가 무리수면 A제곱은 유리수냐. 루트만 생각하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무리수 중에 우리 루트 말고 처음 배운 무리수 있어요. 뭐 있죠? 파이 있어요. 파이. 파이는 제곱하면 유리수일까요? 무리수일까요?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제곱해도 무리수인 거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수 가면 배우겠는데 A의 제곱근. 이거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수에 제곱했더니 A가 나왔다. 그럼 이런 개념이 있으면 6시 주무시지 마시고요. A의 4제곱근이라는 개념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소리예요? 어떤 수에 4번 제곱했더니 A가 나왔다. 그럼 이거에 대한 내용으로 바꾸면 A의 나중에 배워요. 이렇게로 바꿉니다. 이렇게로 바꾸고 이게 결국 뭐랑 똑같냐면 루트 A의 결과물을 다시 루트에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가집니다. 그럼 이 친구는 무리수인데 제곱한다고 해도 그대로 루트 A니까 무리수가 되는 거죠. 어쨌든 파이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무리수는 루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재훈씨, 주무시면 저희 사탕이라도 좀 먹어요. 네, 아니에요. 네. 자, 디귿. A가 무리수면 A 곱하기 B는 1. 얘들아, 곱해서 1이 되는 관계를 우리 뭐라고 부르니? 두 수를 곱해서 1이 돼. 그럼 둘 사이가 서로 뭐라고 그러죠? 역수예요. 그럼 어떤 무리수의 역수를 취하면 그 친구는 무리수냐 유리수냐 물어보는 겁니다. 무리수의 역수 취하면 무리수일까요? 무리수가 아닐까요? 혹은 알 수 없을까요? 무리수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A, B가 모두 무리수면 더해서 무리수냐? 아니죠. 켤레 형태라면 더했을 때 유리수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틀렸고요. A, B가 곱해서 루트 씌운 친구가 무리수면, 루트 A, B가 무리수면 한 친구의 제곱해요.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A 루트 B가 되죠. 졸음 바이러스가 역병처럼 퍼지고 있어요. 승민이도 자고 있고 예서도 자고 있고 뭐 하는 거예요? 자, 이건 A 루트 B예요. 루트 AB가 무리수면 A 루트 B는 항상 무리수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루트 B가 루트를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1 같은 거면 되지 않아요? 1하고 5예요. 그러면 루트 5는 무리수 맞잖아요. 그럼 5의 제곱 곱하기 1이면 그냥 5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무리수다. 틀렸습니다. 이런 게 꽤 많이 들려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힘내요. 이번에 자는 사람은 저희 벌써 요 풀인 줄 거야. 자지 마. 자, 151번입니다. 151번이고요. 사실 이건 어디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온 문제냐면 고등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고등에 수학 하에 루트가 있는 무리함수 형태에 대한 이야기할 때 나오고요. 요거 뭐 하실 거냐면요. 유리화할 겁니다. 유리화할 거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분모의 유리화죠. 근데 지금 이 친구는 분모에 안 쓰여 있는데 모두 역수를 취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 쓰인 거예요. 그럼 사실 요 친구는 뭐가 되냐면 루트 1 더하기 루트 2분의 1입니다. 규칙성을 추론하는 문제에서 루트 1 이거 봤다고 1로 벗기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이걸 벗기면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을 최대한 살려서 쓸 거예요. F2분의 1은 루트 2 더하기 루트 3분의 1이고요. 다음 친구 F3은 루트 3 더하기 루트 4분의 1이라고요. 이걸 2로 바꾸지 말라고요. 그럼 규칙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F50은 루트 50 더하기 루트 51분의 1이 돼요. 그럼 이거 50개나 더하는 건데 일일이 더하는 거 아니겠죠. 규칙성 추론해야 되고요. 거기에 있는 게 분모를 유리화하는 겁니다. 이거 분모 유리화하면 분모 분자에 뭐 곱해야 돼요? 재훈씨? 이거 유리화하려면 분모 분자에 뭐 곱해야 됩니까?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합니다. 분모에도 곱하고요. 분자에도 곱해요. 왜 뒤집어 쓰냐? 자, 그럼 분모 얼마예요? 합차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고요. 분자는 루트 1 빼기 루트 2입니다. 최종 정리까지 해보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루트 2가 됩니다. 음수 100까지 다 넣어주시면. 됐죠? 6시.
유리 관련 분모 문제 뭐 곱합니까? 네, 맞아요. 루트 2 빼기 루트 3 곱합니다. 물론 루트 3 빼기 루트 2를 곱해도 되는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분모 역시 마이너스 1이고요. 분자는 루트 2 빼기 루트 3이에요. 음수까지 정리하면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3입니다. 그럼 2개 정도 썼는데 대충 규칙이 보이죠? 세 번째는 직접 찾기 전에 써놓고 보는 거예요. 이런 규칙이라면 다음 친구는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루트 4겠네 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실제 만나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 루트 3 빼기 루트 4를 분모 분자에 곱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4가 되고요. 그럼 우리가 예측한 대로 얘가 됐네요. 그럼 우린 규칙을 찾았고 적용을 시킨 거예요. 쭉 가면 제일 마지막은 마이너스 루트 50 더하기 루트 51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규칙성을 추론하기 위해선 중간 계산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 살려서 적는 겁니다. 자, 이 친구들을 더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 사라질 거고요. 이렇게 하나 사라질 거예요. 한 개의 요소 사라졌죠? 여기까지 영향을 받았죠? 그러면 왼쪽 위에 하나 살아남고 오른쪽 밑에 하나 살아남았어요. 개념을 확장하면 왼쪽 위에 하나 살아남고요. 오른쪽 밑에 하나 살아남을 겁니다. 그래서요, 결국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루트 51이 돼요. 됐죠? 그럼 최종 답은 루트 51 빼기 1입니다. 루트 51은 대충 얼마인가요? 부러졌어. 얼마예요? 7. 얼마죠? 이게 49보다 조금 크니까 7. 얼마인데 거기서 1을 뺐으니까 최종은 6. 얼마입니다. 자, 문제를 그지같이 만들었어요. 별로 안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6. 얼마는 6과 7 사이 중에 가장 가까운 정수라고요. 그럼 이 친구가 6.5를 넘냐 안 넘냐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친구가 7.5를 넘냐 안 넘냐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7.5에 제곱을 해서 그게 51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쓸데없는 문제를 만들어놨어요. 네, 자, 그러면 7.5 곱하기 7.5는 그냥 직접 하셔야 됩니다. 5, 25, 7, 5, 37, 7, 5, 35, 7, 7에 49, 그러면 52가 되겠죠. 그러면 5, 2, 6, 5, 56.25예요. 56.25가 루트를 씌우면 7.5예요. 그럼 56.25보다 이게 작죠. 그러니까 이거는 7.5보다 작은 수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1 뺐으니까 얘는 6.5보다 작은 수예요. 그럼 6에 더 가까워요? 7에 더 가까워요? 6에 더 가깝습니다. 네, 마지막에 너무 쓸데없는 걸 넣어놨네요.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책을 덮지 말고요. 개별적으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보죠. 나 또나 이번에 숙제 1번부터 156번까지였었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중에 있나요? 안 푼 거 말고 풀었는데 잘 모르겠는 거 질문하세요. 1번부터 20번까지 중에. 15번이요.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일 때 수심이 hm인 바다에서 발생한 지진 해일의 속도는 9.8h의 루트 씌운 거 m/s이다. 수심이 400이래요. 그럼 h에 얼마를 집어넣은 거냐면 400을 집어넣은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진 해일의 속도네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는 거죠. 이게 얼마냐인데 이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 이게 나와 있네요. 요거 나와 있으니까 요걸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9.8 곱하기 400의 루트를 씌운 건데 우리는 39점이나 3.91을 활용해야 되고 그거는 4랑 9.8을 곱한 애들의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9.8 곱하기 4 하면은 84, 32, 그 다음에 94, 36이니까 39.2가 딱 나오잖아요.
됐죠? 그래서 얘는 루트 39.2 곱하기 100으로 쓸 수 있어요. 물론 3.92 곱하기 요렇게 이동했으니까 여기에 10을 곱해서 1000으로 쓰셔도 값은 같은데 이렇게 쓴다면 1000 부분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쓴다면 100 부분이 루트 밖으로 빠져나와서 10루트 39.2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루트 39.2가 이거였는데 10배니까 62.61이 되고요. 선생님이 저걸 못 봤어요. 9.8을 2로 나눠볼래요? 여기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7의 제곱과 관련된 애로 문제를 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네, 문제에 따라서는 7의 제곱과 관련된 49에 관련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9.8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번까지 중에 더 질문이요. 왜 등이 가렵죠? 20번까지 중에 더 질문이요. 춤추지 말고요. 미친 사람처럼 무슨 춤을 추고 있습니까? 틱톡에 올릴 거면 인정해 드릴게요. 올릴 거예요? 미친 사람도 아니고, 네. 뭘로 촬영하나요? 저 CCTV로 촬영해서 올리나요? 네, 알겠습니다. 니넨 틱톡 많이 보니? 그래. 선생님이 옛날에 벌써 몇 년 전이야? 한 5년 전? 4년 전? 4년 정도 됐나 보다. 저기 신정동에서 잠깐 한 8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남자애 중에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잘생긴 남자 있으면 고등학교 2학년 친구였는데 걔가 그 전해, 그 작년에 틱톡에 뭐를 올렸는데 엄청난 조회수를 가졌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커서 틱토커가 될 거라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럼 틱톡을 하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그랬더니 안 한다고. 언제 할 거냐 그랬더니 대학 가서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 친구도 이미 대학생일 텐데 다시 하려나 모르겠네요. 아니,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었어요.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얘가 약간 헛소리하는 애였었거든요. 네. 가윤이도 그런 거 할 겁니까? 그래요. 나중에 성공하면 선생님 잊지 말아요. 알겠죠? 네. 자, 20번까지 중에서 질문이요. 아, 그래. 이름 까먹고 있었는데 기억났다. 세진이었었는데, 이름. 세진. 20번까지 중에 질문 없으면 40번이요. 60번이요. 60번까지 중에 질문. 선생님 그만둘 때 세진이 펑펑 울었었는데. 남자애였고 선생님보다 키가 조금 작았거든요. 근데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놀렸었는데. 60번까지 중에 질문이요. 없으면 80. 65번이요. 자연수 n에 대해서 3n의 양의 제곱근. 이거 말로 되어 있죠? 요거 식으로 표현할게요. 근데 우선 양은 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3n의 제곱근. 이것까지는 무슨 소리냐면 어떤 수의 제곱했더니 3n이 나왔다. 어떤 수는 인 건데 그 어떤 수는을 a로 표현했다고요. 그죠? 그럼 x자리에 a를 넣었다. 그 뜻이 돼요. 그럼 여기까지 넣어서 정리하면 a제곱이 3n이 되었다. a는인데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 나올 거예요. a는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는 플러스 루트 3n이 나올 거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n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양의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말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첫 줄에 있는 3n의 양의 제곱근이 a이고를 식으로 표현하면 a는 루트 3n인 겁니다. 됐죠?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친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숫자 다음에 제곱근이 나온 게 아니고 제곱근 다음에 숫자가 나왔어요. 제곱근 12n이라는 건 루트 12n을 의미하는 겁니다. 루트 12n이 얼마라고요? b. 그럼 b는 루트 12n이라고요.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친구들을 모두 식으로 바꿨습니다. 루트 AB래요. 그럼 AB부터 구해볼까요? AB는 얘랑 얘를 곱하는 거니까 루트 3n 12n이니까 36n 제곱이에요. 얼마예요? 6n이죠? 근데 여기에 루트를 씌웠대잖아요. 루트 AB. 그럼 결국 루트 AB는 뭐가 되냐면 루트 6n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럼 루트 6n 이하의 자연수가 12개라고요. 그럼 오늘 했네요.
계속 나오고 있죠? 누구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 정수 부분. 루트 6n이 12와 13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점 얼마 얼마거나 12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6에는 12의 제곱과 13의 제곱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n은 이걸 6으로 나눌 거예요. 12의 제곱을 6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24예요. 그 다음에 13의 제곱을 6으로 나눠요. 169를 6으로 그냥 나눕시다. 6으로 나누면 6, 2, 12 하고 49니까 6, 7, 6, 8에 48. 28점 얼마 얼마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n은 자연수니까 24, 25, 26, 27, 28까지. 5개네요. 됐죠? 저기 있는 친구를 후아 왜 이렇게 가루가 많이 묻었어? 저기 있는 친구를 식으로 바꾸면 저렇게 됩니다. 됐고요. 자, 80번까지 더 질문이요. 많이 질문을 하세요. 100번까지 질문이요. (100번까지) 질문. 없으면 120번까지 질문. 140. 156. 여러분 이렇게 과제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과제들을 덜 해오셨어요. 잘했어요. 왜 이렇게 과제들을 덜 해오셨어요? 뭘 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승민이 어디까지 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156번까지 중에 질문 없으시면 5분 정도 남았는데 블라로 넘어가 볼까요? 블라 9페이지부터 13페이지 왜 집어 던집니까? 9페이지부터 13페이지, 18 다 버리는군요. 그냥 18에서 21페이지까지가 숙제였었습니다. 블라 9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블라 9페이지 없으면 10 몇 번이요? 4번이요. 요거는 특별히 방법 없어요. 문제에 설명이 있으니까 그 설명을 따라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예시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든 도형 중에서 길이가 같은 도형의 개수를 셀 때라고 하면서 여기에 주목하셔야죠. 이런 문제들은 처음 보는 문제니까 예를 들어가 나옵니다. 서로 다른 세 점을 연결해 만든 도형의 길이가 2루트 1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2루트 2인 거 여기 있네요. 루트 2가 2개 있죠. 루트 2, 루트 2에서 2루트 2.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낼 수 있는 도형이 10개래요. 그죠? 그럼 네가 10개를 그려보는 거예요. 10개를 그려서 실제 10개가 맞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좀 빠르게 그려볼까요? 하나 있고요. 둘 있고요. 그 다음에 셋 있고요. 넷 있고요. 그 다음에 5 있고요. 6 있고요. 6 있고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점점 헷갈리는구나. 너무 빈 공간에 하니까. 자, 그러면 한 공간에 한꺼번에 할 테니까 잘 보세요. 겹쳐지는데. 자, 잘 보세요. 그러면 10개가 하나, 둘, 셋, 넷. 됐죠? 그 다음에 4개 했어요. 지우고요. 5, 6, 그 다음에 7, 8이에요. 2개 더 있어야 되죠. 그 2개 더가 뭐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9, 10. 이렇게 해서 10개인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0개예요. 근데 이번엔 문제에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5가 몇 개네요. 루트 2는 방금 전까지 보여드렸어요. 그럼 루트 5는 한 칸하고 2칸짜리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연결을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겠네요. 한 칸하고 2칸인 이런 느낌으로 연결을 하셔야 루트 5가 나올 겁니다. 그럼 루트 2가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루트 2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연결을 하시든 아니면 이쪽 끝에서 어떻게 이렇게 연결을 하시든 있고요. 하나 더 있네요. 승민이 자지 말고요. 이쪽 끝에서 이렇게 연결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총 하나의 이 루트 5짜리에 3개가 생깁니다. 3개 연속으로 그리면요. 하나. 됐죠?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마지막은 셋. 이렇게 3개가 있을 수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린 루트 5짜리에 3개가 생깁니다. 그럼 루트 5짜리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루트 5짜리 벌써 4개 생겼고요. 그 다음에 루트 5짜리를 또 이렇게나 이렇게나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루트 5짜리를 몇 번 총 그릴 수 있어요? 세아씨? 세아씨? 네가 물어봤잖아요. 몇 번 그릴 수 있어요, 루트 5는? 8번이요. 8번이요. 근데 그거 하나당 3개의 루트 2자를 붙일 수 있으니까 총 24가지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 해보죠. 10페이지에 더 질문 없으면 11페이지를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몇 번이요? 10번이요. 자, 과수원과 배추밭, 그리고 이건 모두 정사각형이래요. 그리고 무밭은 있는데 무밭은 직사각형이겠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 넓이가 각각 12n이고요. 요거는 21-n이래요. 그러면 과수원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12n이고요. 배추밭 맞죠? 배추밭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1-n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도 루트 21-n이에요. 그래야 둘 곱해서 21-n이 되죠. 여기도 루트 12n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과수원의 넓이가 12n이 됩니다. 한 변의 길이는 각각 자연수래요. 아이고, 이게 뭐라고요? 자연수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자연수라고요. 그래서 무밭의 넓이는 이거 곱하기 여기 길이에서 요걸 뺀 거네요. 어쨌든 n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12n이 제곱수여야 되는 거죠. 그럼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 n이니까 n은 꼭 뭘 가져야 되냐면 3을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3을 무조건 가져야 되고요. 뒤에 어떤 k의 제곱이 붙으면서 k는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k에 1 들어와도 되고 2 들어와도 되고 3 들어와도 되고 4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됐죠? 첫 번째 조건으로는 여기까지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은 3 곱하기 자연수의 제곱 형태고, 두 번째 여기요. 루트 21-n도 자연수여야 되니까 21-n은 역시 제곱수여야 됩니다. 제곱수여야 되죠. 근데 n을 뭘로 쓰기로 했어요? 3 곱하기 k제곱으로 쓰기로 했죠? 그러면 21-3 곱하기 k제곱은 3으로 묶으면 7-k제곱이에요. 근데 k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라고요? 1, 2, 3, 4, 5, 6, 7, 8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3보다 큰 수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음수가 생기죠. 그러니까 안 돼요.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k는 현재 1하고 2가 될 수 있습니다. k에 1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이 친구는 3 괄호치고 7-1의 제곱이고요. 4가 들어가면 3하고 7-2의 제곱이에요. 2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건 3 곱하기 6이고요. 이건 3 곱하기 얼마예요? 3이네요. 그럼 이 두 친구 중에 제곱수가 되는 건 누구예요? 얘만이죠. 그러니까 k가 2여야 된다고요. k가 2니까 결국 n은 3 곱하기 2의 제곱이라고요. 얼마? 12가 되죠. 그래서 n은 12가 됩니다. n은 12가 돼요. 그럼 12 곱하기 10이죠. 루트 12의 제곱이니까 요 길이는 실제 길이 1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 빼기 12, 9네요. 9의 루트 씌웠으니까 요거 3이죠. 그럼 요것도 3이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10에서 3 뺐으니까 9가 되겠네요. 그럼 9, 3, 27. 손에 힘이 없네요. 자, 여기까지고요. 쉬었다가 6시 정각되면 기출시험 볼 겁니다. 주말에 한 것처럼 기출시험은 일찍 끝났다고 일찍 안 끝내줄 거니까요. 준비하세요.